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중국에서 양회, 그러니까 중국인민대표대회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양회라 그러죠. 이 양회가 막을 내리면서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회복에 두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 중국어판은 16일 3년 넘게 봉쇄되었던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도전과 그 너머의 다른 세상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양회 기간 중에 당 지도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중국의 개방적인 태도를 분명히 각인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양회 폐막 연설에서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분리할 수 없으며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고히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리창 신임 총리도 첫 기자회견에서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이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리창 총리는 특히 불안해하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대외 개방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가 정책이며 대외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결단력 있게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한 투자로 상호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리창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오후에 중국 당국은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중국이 입국 여행객에 대한 강제 격리를 종료한 이후에 또 한 번 대폭 완화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에 대해서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중국 경제의 엔진을 재가동해야 된다는 분명한 정치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포함한 적극적 대외 개방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지난 3년간의 봉쇄는 제발 잊어버리라고 호소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외 자본에 대해서 완전히 문이 열려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지금의 중국 경제 현실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장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 보너스도 실종되었고 청년 실업률마저도 20%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여기에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들이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조르 비트케 회장은 스위스 신문 마켓플레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토지를 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북동부의 많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산 직전이라는 점, 민간 기업가들의 신뢰 상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진핑 체제가 중국의 부상을 뒷받침했던 시장 경제 시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인을 비롯해서 중국의 유명 기업가들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시진핑의 눈밖에 나면서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RFA는 지난 1년여 동안에 중국의 많은 기업인들과 부자들이 상하이를 떠나서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솔직히 당이 다른 많은 기업가들에게 했던 일들을 자신들도 당할까봐 겁에 질린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버전은 부패 혐의로 감옥에 넣는 것이고, 덜 극단적인 버전은 이익을 넘기고 당의 공동부유 접근 방식을 지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이 아무리 해외 자본가들에게 친화적이라 그러면서 적극적 개방을 외쳐도 시진핑 주석이 지금껏 해왔던 전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 포용과 민간기업 장려라는 구호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인들은 RFE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시장 친화적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또다시 기업 경영에 대해서 간섭하고 또 민간 기업의 지분을 차지하려는 이 공산당의 시도가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결국 중국 공산당 정권이 아무리 시장 친화적 발언을 한다 해도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일 뿐 그들의 진실은 아닐 것으로 여러 경제인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핵심은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본성은 시진핑의 입에서도 불쑥 터져나왔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6일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민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민간 기업이 혼란스러울 때 올바른 지침을 주면서 지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계속 감시하겠다는 것이고 경영 노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버지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부교수인 첸 자오휘는 시진핑 주석이 양회 폐막 연설에서 안보는 발전의 기초이고 안정은 국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를 보면 중국에서 경제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RFA에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민간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신뢰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인권센터의 개공 교수인 텅 비아오도 중국의 경제 발전은 중국 공산당의 안정과 이익 집단의 부패에 도움이 되며 중국 공산당이 권력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원천 중 하나라고 RFA에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 안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중국 공산당이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세력의 성장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하이 전면 봉쇄에 앞장섰던 리창 같은 경제 문외한을 경제를 총괄해야 될 총리직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진핑 정권이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중국의 현실은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시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국 경제 회복을 이끌었던 수출 엔진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시진핑 3기 내각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해관청소, 우리나라로 치자면 관세청이죠. 이 해관청소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2023년 들어서 첫 2달 동안에 중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나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감소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지속적 감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출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외부 수요 감소에 의한 수출 감소는 올해 경제 성장률 5%라는 보수적인 목표치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베이징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싱은 수출 감소가 전체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가 약화되고 중국이 올해 수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1, 2월 수입도 예상보다 큰 폭인 10.2% 감소를 했는데 이건 전년 12월 대비 7.5% 감소한 겁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의 5.1% 감소 전망보다 더 나쁜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는 이 중국의 경제 재개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상무부 고위 관리인 리상첸은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 그리고 해외 수요 성장 둔화, 글로벌 공급망의 긴장으로 인해서 중국이
대외 무역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을 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무역이 미국과 유럽 등 부유 국가들에서는 각각 21.8%, 12.2% 줄어든 반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중국 경제에 지극히 부정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자, 중국 경제는 이렇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이 시진핑 3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